안녕하십니까. 한시. 오늘은 그 두보의 신혼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좀 길어서 대충 한번 내용을 본 다음에 구절구절 내부절씩 끊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사 부복마 인만 고불장이라 가녀여 정부 불려기 로방 군행수 불원이나 수변부 하양이라 첩신미 분명한데 하이배 배 고장이리요 부모 양아시 일야령 아장 생육 유속이 개구역 득장. 여기 조금 말이 좀 그렇죠. 군금생사지하니 침통박 중장이라 소역 수군거 형세반 창왕이라 물위 신혼념 노력 사융행하소서 부인제 군중이여든 병기공 불량이라 자차 빈가녀 구치라 유상 라유 불부시 대군세 홍장 앙시 백조비 대소필 쌍상이라 인사다 차고하니 여군 영 상망호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5구씩 5글자씩 그래서 전체가 32구죠. 32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뭐 3달락으로 끊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5달락으로 끊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읽기 편하고 좀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5달락으로 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마침표 하나씩 찍어놨는데 일부러 요건 이제 단락을 나누라고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뭐 4구씩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토사라는 건 그 덩쿨나무죠. 나무에 나무를 이렇게 감싸고 거기에 이 기생하는 덩쿨이죠. 토사가 쑥과 마에 붙어서 뻗어난 덩굴이 길질 않구나. 고짤 대입을 해서 알겠습니다. 시집간 여자와 술자리 살러 나가는 남편은 길가에 버려진 것만도 못하다. 결발은 머리를 묶는 거예요. 성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아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서방님의 아내가 되었는데 서방님과 같이 한 침상, 서방님의 침상이죠. 서방님의 침상에 자리가 따뜻해질 겨를도 없었다. 저물어서 결혼식을 하고 새벽에 이별을 알리니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닌가요? 그러는 거죠. 서방님 가시는 곳 멀지는 않다고 하나 변방 지키러 하양으로 가십니다. 저는 신분이 제 몸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 말이 좀 이상하죠? 저는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겠습니까? 부모가 저를 기르실 때에는 밤낮으로 저를 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딸을 낳으면 시집갈 곳이 있는지라 닭과 개도 잘 길렀지요. 이 부분도 좀 이상하죠? 잘 길렀지요. 지금 서방님 이제 사지로 가시니 여기 이제 생사지라 그랬는데 동사 여기는 없죠? 서방님 이제 생사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곳에 가시니 침통한 느낌이 마음속을 찌릅니다. 맹세코 서방님
따라가려고 했지만 서방님 따라가려 맹세했지만 형세가 창황이 반복됩니다. 창황이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죠. 형편이 어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반복되는지요. 신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애써서 융행에 잘 종사하십시오. 나라 지키는 일을 잘 하십시오. 아녀자가 군중에 있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높여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가난한 집 여자라고 스스로 늘 한탄을 해서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시집 갈 때가 되어서 좋은 옷을 입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비단 옷을 다시는 입게 될 수 없으니 서방님 마주하고 화장을 지웁니다. 서방님 앞에서 화장을 지웁니다. 고개를 들어 수많은 새가 날아가는 걸 보니 크건 작건 꼭 쌍쌍이 날개짓을 하네요. 쌍쌍이 날개짓 하면 날아갑니다. 인간사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다고 하니 서방님과 함께 영원히 서로 마주 볼 겁니다. 이런 대충 해석하면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근데 몇 가지 여기 문제가 좀 있고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좀 더 촘촘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혼의 이별이에요. 두보이 시 가운데 이제 그 삼리, 그러니까 리자가 들어가는 세 개 유명한 시 있으면 석호리 무슨 리 그래갖고 삼리, 리자가 제목이 들어간 세 편의 시, 그리고 삼별, 별자가 들어간 세 편의 시. 그래서 이제 신혼별, 뭐 순후배, 늙어서 이별하는 거 다른 별. 그래서 삼리 삼별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200에 있던 애민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애민시의 대표적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신혼별이 유명한 시입니다. 토사 부복마 인만 고 불장이라 가녀여 종부 프리어 기로방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으로 여기서 이제 끊고 보는 거죠. 첫 번째 단락. 원래 그 덩굴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는 토사가 있고, 이거 토사는 토사가 있고, 하나는 그 열화라고 있어요. 열화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여기까지 열화라 토사 열화 다른 여기 있는데 덩굴식물이죠. 나무에는 자라고 나무에는 나무 덩쿨이 있고 나무에 맺는 덩쿨이 있고, 토사는 풀에 엉기는 덩굴이 있죠. 열화는 이게 이제 풀에 이제 맺히는 덩쿨이고, 이 토사는 나무에 맺히는 덩쿨인데, 지금 토사가 어디 엉겨 있어요? 봉하고 마하고 초에, 풀에, 지금 나무에 있어야 될 덩굴이 풀에 엉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핀트가 어긋났다거나 잘못된 저기가 되는 거죠. 뭐랄까 엉킨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나 그 백나무, 송백 같은 데에 이 토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봉이나 마 같은 풀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 때문에 이 뻗어난 덩굴이 길게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여자가 밖에 이제 씨름을 달려러 밖에 나갔다가 본 거죠. 우연히 토사가 봉과 마에 이렇게 엉켜 있는 게, 원래 나무에 엉켜 됐어야 되는데 이 풀에 엉켜 있는 걸 본 거죠. 당연히 거기서 자라난 덩쿨이 길게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고자를 그 때문에 나무에 엉켜
있어야 될 풀이 저기 덩굴이 풀에 엉켜 있으니까 그 때문에 길게 자라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요건 이제 고자로 봐서 자라난 덩굴이 정말 길게 자라지 못했구나.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의미상에 큰 차이는 없는데 여하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자는 갑자기 자기의 처지가 생각이 난 거죠. 원래 시집간 여자는 처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 신혼에 이제 어쨌든 단꿈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이 봄과 마에 서로 그 얽매인 그 토사처럼 잘못 이렇게 지금 된 거죠. 남자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가녀 시집간 여자는 한테 남편이 수자리 정부 아닙니까? 수자리 사는 그 남편은 사실 토사와 복마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길 위에 버려진 것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이 토사를 보고 자기의 생각이 탁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통 시경에서 흥이라고, 제가 저번에 체미할 때 이게 수법 중에 흥, 일종의 어떤 사물을 보고 감정이 촉발되는 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흥인데 이 토사와 복마를 자기 처지에 비유했다기 때문에 흥이면서 동시에 비유이기도 하죠. 흥이면서 비유가 되는 거죠. 이걸로 촉발이 됐고 거기에 자기 처지를 비유하게 되니까 이제 흥이자 비가 되는 거죠. 이 두보의 신혼별을 특히 이제 고악부, 악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에 제가 악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악부는 이제 민간 노래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인 것 중에 하나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민간인 노래 가운데는 그 삶의 고달픔, 그 중에는 이제 관에서 세금을 걷어갈 때 그 괴로움이나 관에서 너무 시달림을 당하게 하니까 그 괴로움을 노래하는 시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고악부의 전통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경의 전통에 잊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수법이 똑같아요. 시경에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탁 촉발받아 거기에 자기 얘기를 탁 펼쳐나가는 것, 이 토사와 복마에 이제 보고 촉발받아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경의 전통을 잇고 악보의 전통을 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두보의 시가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3, 4구는 시집간 여자와 정부는 길가에 버려진 것만도 못한다고 얘기를 탁 던져서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시집간 여자가 왜 버림받았다고 얘기를 할까 해서 독자로 하여금 탁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걸 시에 탁 던져준 거죠. 이게 이제 두보의 어떤 꼭 그렇게 하고자 해서는 아닌데 능력이라 그럴까, 뛰어난 거죠. 그렇게 시를 뭐라 그럴까, 사람들한테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호기심 불러일으켜서 이 시를 이끌어내기 힘을 벌써 딱 장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발의 처자 석불난 군상 신혼 모혼 신고별 문의 태총망. 여자는 이제 15살이 되면은 계례라 그래서 머리를 묶고 비녀를 꽂아주죠. 그리고 남자는 이제 20세에 관례를 맺죠. 관을 탁 쓰고, 그 이제 요즘 말은 성인식인데, 그 성인이 된다는 건 옛날에 결발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발위 처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편에 보면은 결발위 군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발위 군처. 성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바로 이제 서방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내가 되었는데 같이 있는 자리가 따뜻해질 새도 없었어요. 서방님의 침상에서 시집 왔으니까 서방님하고 이제 침상에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이제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혼사를 메고 새벽에 떠나니까, 이거 뭐 잠자리가 뭐 같이 있는 시간도 없다는 걸 이렇게 석불난 군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모혼신고배라고 했는데 이게 혼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혼례할 때 혼자는 이제 여자의 어두운 혼자 쓰는데 이 저물역에 이 혼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게 쓴단 말인데 여기 이제 모라고 그랬잖아요. 모. 여기에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혼례를 저녁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뭐 낮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농사를 끝내고 저기를 해야 돼요. 저녁에 사람들이 다 농사를 끝나고 모여들어야 되니까 저녁에 이제 혼례를 치러야 되니까 보통 촛불을 그때 이제 켜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역 풍습이 남아 있는 건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저물역에 결혼을 해서 형식을 지켜서 성혼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린다는 성혼 알린다는 것에 혼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얻어서 한다는 뜻보다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하는데 예를 치르는 걸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물어서 정식 예를 치러서 부부의 형식을 갖췄는데 새벽에 이별을 하게 되니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닌가요? 갑작스럽죠 너무. 여기에 보면 이제 군상이라고 나왔죠. 군상. 여기 이제 제가 이걸 처자를 군처로 보면 군처가 되는 거죠. 두보의 신혼별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여자의 독백체란 말이에요. 여자의 독백인데 여기서 서방님이란 말이 7번이 나와요. 그래서 군처.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 무조건 서방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석불란 군상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뭐야? 서로 결혼한 게 너무 잠시 짧은 시간에 있다는 아쉬움을 석불란 군상이라 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당연히 문해대 촉망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자로서는 참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군행수 불언이나 수변부 하양이라 신첩미 분명 하이배 고장 있고 서방님 가시는 곳이 멀지는 않다고 하지만 변방을 지키러 하양으로 가십니다. 이 하양이라는 데가 나왔는데 이 하양이라는 곳은 낙양 근처예요. 사실 아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불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두보가 47살인가 그럴 텐데 47세인가 그럴 텐데 낙양이 이때 이제 안록산의 전투에 낙양이 함락이 되죠. 낙양이 이제 함락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낙양을 지키려고 이제 낙양 부근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이 수도권을 지키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양이 가깝게 다니면 최격전지이고 그래서 여자는 걱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변방을 지키러 수도권 지방이 변방이 돼버린 거죠. 변방을 지키러 하양으로 가시는 겁니다. 신첩미 분명 하입의 고장고 그랬는데 신첩미 분명이란 말이 이 분명히 해석이 안 되죠. 일단 여기는 고장이란 말은 이제 시부모님이죠. 시부모 시어머니 고자에 시부모님 장자 썼는데 신천미 분명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 옛 풍속에는 여자가 이제 시집간 지 3일이 되면 그 조상의 사당에 가서 이제 고하고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죠. 그것을 3일에 그것을 맞춰야 정식으로 성혼, 혼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풍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후에 성인이 되면은 그 혼례가 분명해졌다고 명이라고 그러죠. 혼례가 분명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지금 결혼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남자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시부모한테 조상한테 인사를 드리고 성묘도 하고 그래야지 정식 성혼이 돼서 그 얘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고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절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안 되니까 신첩은 지금 성혼이 안 된 상태라 제 신분이 예법도에 따르면 분명히 밝혀진 게 아니죠. 분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부모님께
절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보기는 해석도 잘 안 되죠. 의미가 되게 이게 서글픈 얘기예요. 여자가 믿고 따르는 건 남편 보고 이제 왔는데 지금 다 낯선 사람들 아니에요. 남편을 따라왔는데 남편은 저녁에 혼례를 치르고 새벽에 떠나네. 그러니까 여자는 3일 지내야 20 식구가 되는 건데 그것도 못 치르고 떠나서 지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처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방님 멀지 않다고 가지만 거긴 최전방이지.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내 처진 지금 이 집 식구도 아니고 시집이 왔으니까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공중에 분뜬 상태예요. 저는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란 말이 여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애처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이고 이 두 번째 단락은 그 신원 초야의 석뼈라는 얘기를 자기 신세를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